동정만으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 지혁 선배, 조심하세요. 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지고 은호는 숨을 멈춘 채 대답했습니다. 카페, 창고, 사무실 안에는 긴장이 흘렀죠. 한편 중년 부인이 은호와 함께 한옥집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오래된 나무 기둥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부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예산은 1억뿐입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은호는 한옥집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부엌은 낡아서 쓰기 불편해 보였고 곳곳에 손봐야 할 곳이 많았죠. 부인이 부엌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히 저 부엌을 고치고 싶어요. 남편이 거기서 식사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부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은호는 계약서 위에 펜을 올려놓았지만 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혁 선배가 말했던 원칙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업은 원칙이다. 이윤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부인의 눈빛은 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저 분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낡은 열쇠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 집의 열쇠였죠. 부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호는 그 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죠. 지혁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사업은 무너진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표정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죠. 마음속 갈등이 비퍼만 갔습니다. 원칙과 사람의 마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때 결혼상담소에서는 수빈이 직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훈남을 소개받으려 했을 때였죠. 죄송합니다만 상대 남성분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여성을 원하신다고 하셔서요. 직원의 말에 수빈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님께서는 패션 크리에이터시잖아요.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셔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수빈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상담소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며 퇴짜를 놓은 거예요. 훈남도 만나보지 못하고 탈락한 거죠.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수빈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 왜 자기는 안 되는 걸까?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에서 탈락하다니.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수빈은 슈올츠 매장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안정적인 직장 여성을 원한다던 그 훈남분. 수빈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명함을 탁 내밀며 환하게 웃었죠. 이제 저도 정식 직장인이에요. 그분 다시 소개시켜 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외모의 훈남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엔 조건도 맞고 완벽했죠. 설렘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재 오빠가 도와준 덕분이에요. 이제는 떳떳하게 그 훈남을 만날 수 있어요. 같은 시각 성재는 집 복도를 지나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박진석과 새엄마 고성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재와 김 회장님네 따님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소.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죠.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계산 없는 사랑을 하고 싶다.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가슴 속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은호는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부인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 1억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게 전부예요. 목소리가 떨렸죠. 이 돈으로 한옥 내부를 고치고 싶습니다. 특히 부엌을요. 남편이 거기서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를 다 빼니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0원이었습니다. 은호는 펜을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했어요. 부인의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간절했죠. 은호의 가슴 속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선배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원칙을 어긴 은호를 용서할까? 아니면 동업 관계가 깨질까? 불안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부인의 눈물을 보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은호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역의 원칙과 부인의 간절한 소원 사이에서 은호는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집에서 늙고 죽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숫자로 따질 수 있을까? 부인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평생 살아온 이 한옥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은호의 가슴을 울렸죠. 계약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윤 영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지역 선배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계약이었죠. 하지만 은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은호는 깊게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봉투 안에 계약서를 넣으며 은호는 다짐했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야. 지켜야 할 마음이야.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수 없어. 은호는 봉투를 꾹 눌러 봉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부인은 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호는 부인의 손을 잡아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게요. 한옥 마루를 나서며 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인이 한옥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은호는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지역 선배가 알면 어떻게 될까? 3개월 동업 계약이 깨질까? 그때 결혼 상담소에서는 수빈이 직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환해졌죠. 정말요? 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훈남과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상담소를 나온 수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고치며 설레는 미소를 지어봤어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며 속삭였죠.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수빈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슈홀츠 명함도 있고 이제 조건도 완벽했죠. 은호는 카페로 돌아와 창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역 선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계약서를 가슴에 안은 채 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기를. 부디 지역 선배가 이해해 주시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지역 선배는 분명 화를 낼 거예요. 원칙을 어긴 은호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은호는 핸드폰을 꺼내 지역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창고 사무실 구석에는 지역의 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옷, 세면도구, 노트북이 정리되어 있었죠. 은호는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역 선배가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었을까.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은호는 창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은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지역 선배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은호의 선택은 정말 옳았을까요? 두려움과 확신 사이에서 은호는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원칙이야. 감정으로 계약하면 안 돼.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은호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역 선배,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은호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역은 은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죠. 은호도 지역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묘하게 뒤엉겼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죠. 지역의 마음속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진심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중년 부부의 간절한 소원도 이해했죠. 하지만 원칙을 어기면 사업은 무너져요. 지역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켜야 한다. 부인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노후를 보내고 싶다던 그 간절한 바람을요. 은호는 고개를 들고 지역을 마주봤죠. 지역 선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때 호텔 커피숍에서는 수빈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죠. 곧 그 훈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우였어요. 훈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정호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수빈은 긴장된 숨을 쉬며 손을 맞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하지만 얼굴엔 설레는 미소가 번져 나왔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어요. 정호는 의자를 빼며 자리에 앉았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중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호는 수빈에게 직업에 대해 물었어요. 슈홀즈에서 일하신다고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내밀었죠. 네, 최근에 입사했어요. 정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네요. 좋습니다. 수빈의 마음이 점점 열려갔어요. 정호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취미가 뭐예요? 정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수빈은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예전엔 크리에이터 활동도 했었고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멋진데요. 저도 패션에 관심 있어요. 수빈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조건도 맞고 대화도 통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얼굴도 훈남이고 말투도 정중했죠. 수빈은 입가에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설렘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은호가 일하는 카페에서는 성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호의 친구 수정이 옆 테이블을 닦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지역 선배랑 은호 요즘 붙어 다니던데요. 맨날 같이 있더라고요. 수정은 웃으며 덧붙였죠. 둘이 사이 좋아 보여요. 성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죠. 지역과 은호가 함께 있다는 말에 가슴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성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애써 표정을 감췄어요. 하지만 마음속 파문은 점점 커져갔죠. 수정은 성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나나 봐요. 둘이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수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렇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성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호와 지역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성재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했죠. 이 감정이 무엇일까? 성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수빈과 정호의 만남은 순조롭게 이어질까요? 그리고 성재의 마음속 감정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야기가 조금씩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역 선배,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분들은 평생 모은 돈 1억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만 따질 수 있나요? 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부인이 눈물 흘리며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셨어야 했어요. 은호가 덧붙였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역은 순간 대꾸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어요. 은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죠.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호의 진심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혁의 머릿속에서 아버지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아,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칙 없는 사업은 무너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은호의 말을 듣고 보니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호의 말과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지혁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내가 너무 각박했나. 자책이 스쳤어요. 원칙만 고집하며 사람의 마음을 외면했던 건 아닐까. 은호는 부부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려 했는데 자기는 이윤만 따졌죠. 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죠. 그때 호텔 로비에서는 수빈이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정호와의 만남이 너무 좋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정호의 미소도 따뜻했죠. 수빈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호텔 입구의 회전문을 지나며 수빈은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수빈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도 사랑이 오는 걸까? 기대가 점점 커졌어요. 조건만 따지며 살았던 수빈이었지만 정호를 만나니 진짜 설렘이 느껴졌죠. 외모도 마음에 들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무엇보다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수빈은 호텔 입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이 정말 행복했어요. 수빈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상담소 연락을 기다렸죠. 정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 만남이 성사될까? 수빈은 휴대폰을 꼭 쥐고 걸었어요.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호에게서 온 연락은 아닐까 기대하며 화면을 확인했죠. 집으로 돌아온 수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만남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호의 미소, 정중한 말투,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수빈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빈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비가 내리는 밤하늘이 낭만적으로 보였습니다. 수빈은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직 연락은 없었죠. 하지만 기대는 여전히 컸습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수빈의 마음속엔 기대와 함께 작은 두려움도 스쳤어요. 혹시 정호가 다시 자기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조건은 맞았지만 정호의 마음도 자기한테 있을까?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안이 살짝 고개를 들었죠. 예전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수빈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야. 오늘 분위기가 좋았잖아. 정호도 자기를 보며 웃었어요. 수빈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라고 믿었죠.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엔
좋은 소식이 오겠죠. 지역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지막 소원의 무게를 숫자로 따질 수 있냐는 은호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죠. 지역은 책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원칙이 정말 전부일까? 지역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창밖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역은 창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은호의 진심을 이해하면서도 원칙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지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지역은 은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빈과 정호의 다음 만남은 성사될까요?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모두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예산이 이렇다니.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죠. 결국 값싼 자재라도 찾아야지. 목소리엔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은호를 보며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지역은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호와 지역은 함께 자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각종 인테리어 자재들이 즐비했어요. 나무 자재, 타일, 페인트, 조명까지 다양했죠. 지역은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도 비싸고 저것도 비싸네. 투덜거렸어요. 은호는 지역 옆에서 자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역 선배, 이 자재는 어때요? 가격도 적당하고 품질도 괜찮아 보여요. 은호가 나무 자재를 가리키며 말했죠. 지역은 그것을 만져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건 내구성이 약해. 몇 년 못 가.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산과 품질 사이에서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어요. 싸면 품질이 나쁘고 품질이 좋으면 비쌌죠. 은호는 다른 자재를 들어보며 무게를 느껴봤습니다. 이건요? 은호가 물었어요. 지역은 다가와 자재를 확인했죠. 이건 그나마 괜찮네. 하지만 예산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어. 지역이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은호는 지역에게 부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선배, 그분들은 평생 모은 돈이 1억뿐이에요.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자재로 해드리고 싶어요. 은호가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눈빛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매장을 천천히 돌며 자재를 비교했습니다. 은호는 가격표를 일일이 메모하며 비교했죠. 이 타일은 평당 얼마고 저 페인트는 통당 얼마고. 은호가 꼼꼼히 적어나갔어요. 지역은 은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심이구나. 은호는 부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지역은 한숨을 쉬면서도 자재를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재는 내구성이 좋아.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지. 지역이 중얼거렸죠. 은호가 다가와 물었어요. 얼마나 비싼데요? 지역이 가격표를 보여줬습니다. 은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산을 맞춰봤어요. 조금 빠듯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은호가 말했죠. 지역은 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자. 지역이
결정을 내렸어요. 원칙을 고집하던 지역이었지만 은호의 진심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자제를 선택하며 부부를 위한 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결혼 상담소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화면을 열었죠. 하지만 메시지를 읽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사원, 연봉 부족, 재산 부족, 이상형 아님. 짧은 문장이 수빈의 가슴을 찔렀어요. 수빈의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호가 자기를 거절한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수빈은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젠틀한 미소는 결국 계산뿐이었어. 정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정중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아니, 거짓은 아니지만 조건부였던 거죠. 수빈의 조건이 정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수빈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휴대폰을 꼭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자기는 항상 조건에서 탈락할까? 슈월즈에 취직도 했고 명함도 만들었는데 여전히 부족했어요. 평사원이라서, 연봉이 적어서, 재산이 없어서. 이유는 많았죠. 수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호텔 로비를 나설 때의 설렘이 떠올랐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번엔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수빈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수빈은 화면을 다시 켰어요. 메시지가 여전히 그대로였죠. 이상형 아님. 5 글자가 수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빈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자기 삶은 이렇게 힘들까? 사랑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까? 지역과 은호는 자재 매장을 나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재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최선을 다해보자. 두 사람은 부부를 위한 집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역과 은호는 한옥집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빈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모든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한옥집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지역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천장 구조를 직접 손보고 있었어요. 높이가 제법 있었죠. 은호가 예산도 없이 계약을 해버려서 인건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망치를 들고 천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은호는 아래에서 지역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역 선배, 조심하세요. 은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역은 손을 뻗어 천장 나무를 고정하려 했죠. 예산을 아끼기 위해 직접 하는 거라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지역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사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지역은 균형을 잃으며 손으로 천장을 움켜잡으려 했지만 허공을 휘저었죠. 아,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다리가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지혁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죠. 선배, 은호가 외치며 지혁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혁이 먼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은호도 균형을 잃으며 지혁 위로 쓰러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었죠. 지혁은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졌고 은호는 지혁 위로 엎어졌습니다. 충격 속에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웠어요. 지혁의 눈빛과 은호의 눈빛이 맞닿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놀란 눈동자를 봤어요. 지혁은 은호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죠.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호는 지혁의 얼굴을 보며 순간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은호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은호가 지혁에게 손을 내밀었죠. 지혁은 얼굴이 약간 붉어진 채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먼지를 털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은호는 지혁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혁은 팔을 움직이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너는? 지혁이 은호를 살폈습니다. 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자꾸 어긋났죠. 그때 공원 벤치에는 수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커졌죠. 수빈은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조건만 좇았을까? 진심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외모와 직업만 봤어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죠. 겉모습만 보고 좋아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호도 수빈을 조건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결국 똑같았어요. 깊은 자책이 수빈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조건으로 사람을 골랐잖아. 그런데 왜 내가 조건에서 탈락하니까 이렇게 아픈 걸까? 수빈은 자기 자신이 한심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 성재의 이름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빈은 가슴이 조여왔어요. 성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아?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죠. 수빈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차였어.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죠.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지금 갈게. 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빈은 공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기 벤치에 있어요. 수빈이 흐느끼며 대답했죠. 성재는 전화를 끊고 바로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수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재 오빠가 온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팠어요. 왜 자기는 항상 이럴까? 사랑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까?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죠. 한옥집 현장에서는 지혁과 은호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일했죠. 지혁은 은호를 힐끔힐끔 쳐다봤고 은호도 지혁을 슬쩍슬쩍 봤습니다. 과연 지혁과 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수빈은 성재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지혁은 체념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나도 이렇게 돼버리네. 지혁이 중얼거렸어요. 원칙만 고집하던 자기가 은호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여버렸죠.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천장 작업까지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자기라면 상상도 못 했을 일이었습니다. 지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은호는 한쪽에서 도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작업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며 메모를 했죠. 부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은호의 모습이었어요. 도면을 정리하며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재 배치, 부엌 리모델링, 조명, 설치까지 해야 할 게 많았죠. 그때 지혁이 불쑥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은호는 도면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혁이 다가온 걸 몰랐죠. 지혁은 상자를 열어 펜던트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펜던트였어요. 지혁은 조용히 은호의 뒤로 다가가 목에 펜던트를 걸어줬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이게 뭐예요?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은호는 황급히 돌아서며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펜던트가 목에 걸려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부드러운 느낌이 전해졌죠. 지혁은 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화냈던 거 사과하는 의미야. 받아줘. 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은호는 지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혁 선배가 자기한테 사과를 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게다가 이렇게 목걸이까지 선물하다니요.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선배가 화낸 건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무리한 계약을 했으니까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진심을 몰라봤어. 내가 너무 각박하게 굴었어. 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혁 선배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준 거예요. 은호는 펜던트를 쥐며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요, 선배.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따뜻해졌죠. 같은 시각 공원 벤치에서는 성재가 수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성재는 조용히 수빈을 바라보며 기다려줬죠. 수빈이 울음을 조금 멈추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결국 속물이었어.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재는 수빈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고백했어요. 나도 정호를 조건으로만 봤어요. 외모가 훈남이고 직업이 괜찮으니까 좋아한 거예요. 수빈이 흐느끼며 말했죠. 근데
정우도 나를 조건으로만 봤어요. 평사원이고 연봉이 적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수빈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속물이었던 거죠. 나도 정우한테 화낼 자격이 없어요. 수빈의 목소리에 자책이 가득했어요. 성재는 수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조건보다 진심이 중요한 거야. 성재의 목소리는 따뜻했죠. 성재가 계속 말했어요. 조건으로 시작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 진심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야. 수빈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너도 이제 알았잖아. 조건만 따지면 결국 상처받는 건 자기 자신이야. 수빈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 오빠 말이 맞았어요. 조건만 줬다 보니 진심을 놓쳤던 거죠.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사람을 봐야겠어요. 수빈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왔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조건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 성재가 위로했죠. 수빈은 성재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수빈이 속삭였어요. 현장에서는 은호가 펜던트를 만지며 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혁도 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음도 함께요.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요? 공원에서는 수빈이 성재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팠어요. 하지만 성재가 옆에 있으니 조금 위로가 됐죠. 수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았어요. 과연 지혁과 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수빈은 이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돌아온 은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펜던트가 불빛에 반짝였어요. 은호는 친구 수정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보여줬죠. 수정아, 이거 봐. 은호가 수정을 불렀습니다. 수정은 은호의 목을 보며 눈이 커졌어요. 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이런 걸 걸어주더라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은호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수정은 펜던트를 가까이 들여다봤죠. 예쁜데? 누가 준 거야? 수정이 물었습니다. 지리혁 선배. 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정은 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야, 그건 특별한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수정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은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사과하는 의미래. 은호가 부인했지만 수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과라고 하면서 목걸이를 준다고? 그건 좋아한다는 거지. 수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거야. 은호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예전에 지혁 선배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또 상처받기 싫었어요. 은호는 펜던트를 만지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정은 은호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너 진짜 아무 감정 없어? 수정이 진지하게 물었죠.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예전 일이 자꾸 떠올라서. 은호가 작게 말했어요. 수정은 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 수정이 위로했죠. 그때 성재가 카페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은호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카운터 앞에서 은호와 수정의 대화가 들렸죠. 성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지역 선배가 목걸이를 줬다고?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호의 웃음소리가 성재의 귓가에 스쳤습니다. 수정의 농담도 들렸죠. 은호야, 너 설레는 거 맞지? 수정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은호는 웃으며 부인했지만 성재는 그 웃음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성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가슴속이 답답해졌죠. 성재는 조용히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수정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성재의 눈에 들어왔죠. 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역이 은호에게 목걸이를 줬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성재의 눈빛에 질투가 서렸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향해 걸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은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성재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은호는 성재가 왔다 간 걸 몰랐죠. 성재는 밖으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고성희가 박진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고성희는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략 결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겼죠.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쉽게 받아들일까?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성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설득하면 됩니다. 성재도 결국은 가문을 위해 움직여야 해요. 고성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와인잔을 들며 생각에 잠겼어요. 고성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네 따님과의 결혼은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개인의 감정보다 가문의 이익이 우선이죠. 고성희가 덧붙였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카페에서는 은호가 여전히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은호를 보며 웃고 있었죠. 은호는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지역 선배의 진심이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은호는 펜던트를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성재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역이 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은호의 모습이 눈에 밟혔죠. 성재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 질투일까? 아니면 걱정일까? 성재는 혼란스러웠어요. 고성희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성재와 김 회장 따님의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고성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머문 날이었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혁과 은호는 가까워지고 수빈은 상처를 극복하려 하지만 성재는 질투에 흔들리고 고성이는 냉혹한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죠. 모든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혁과 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성재는 자기 마음을 은호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수빈이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이의 정략 결혼 계획은 성공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